오늘 도착한 첫 번째 역은 제약바이오입니다.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얘기 한번 할 때 됐습니다. 제약바이오. 네. 예, 노보 노디스크. 네. 또 지난번에 일라이 릴리 비만 네. 치료제 얘기인데요. 뭐 이런 기사에 관심 없으시겠습니다. 몸매 보니까. 이제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날씬하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뱃살이 있어가지고 급 관심이 있는데요. 저도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노보 노디스크가 유럽에서 시총 1위 기업에 올랐다. 남의 얘기 같은 얘기인데요. 이 강세 배경은 뭔가요? 글쎄요. 일단은 근본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근원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뻐질까? 지금까지 이제 화장품이라던가 미용 시술 그리고 뭐 성형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왔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게 사진 비포 애프터 그런 사진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15kg, 20kg 감량해서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돼버린 사진. 그게 정말 그냥 살 빼서 그런 건지 뭐 약간의 조명빨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건 살을 빼면 사람이 분명히 달라져 보이고 좀 활기차 보이고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세계 명품 1위였습니다. 프랑스 쪽에 아까 말씀하신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조금 어려워요. 네. LVMH인데 네. 이쪽을 제치고 유럽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를 달성을 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대략적으로 오늘 끝난 시총 보면 418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쪽이 563조 7,800억. 그래서 글로벌 시총 순위에서도 17위로 역시나 이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를 제치고 한 단계 앞선 17위까지 지금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외적인 아름다움. 일단 당장 내가 마스크도 이제 엔더믹 형태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벗어야 되는데 벗는 과정에서 이런 쪽들은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로 커버가 되죠. 그런데 전체적인 몸의 형태, 몸치 이런 것들까지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플러스 웰빙이 또 요즘에는 대세잖아요. 그러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도 같이 강해졌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명품의 가치를 눌렀다라고 뉴스에서는 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한테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다이어트라는 게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숙제가 됐어요. 정말로 내가 많이 안 쪘음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빼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실 뭐 다들 알지만 살 빼는 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약으로서 해준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혹 해버린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당뇨하고 비만을 치료해주는 이 위고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일론 머스크가 홍보를 해줬죠. 13kg 나 이거 먹고 뺐다. 다이어트 비결로 꼽으면서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불었다라고 보이고요. 작년에만 매출이 1조 1,861억이었어요. 그 전년 대비했을 때 346%의 매출 급증이 있었고요. 앞으로의 매출은 우리가 뭐 말하지 않아도 추정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주식 산 거 아니야? 항상 이상한 짓을 많이 해갖고 나중에 비트코인 좋다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비트코인 왕창 가지고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인류가 참 못 먹어서 걱정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먹어서 걱정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예. 비만, 뭐 탈모, 당뇨 이런 쪽으로 그렇죠. 네네. 뭐 과거에는 암 뭐 이런 거 있는데 맞아요. 생활 속에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가 등장하는 거고요. 예. 국내 제약회사들도 관련해서 이전에 이런 비만 치료제 얘기가 있었고요. 일동제약이 오늘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는 네. 사실은 국내 임상 인제 뭐 시작한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은 지난번에 3상 승인 들어갔는데 그죠? 네. 그냥 한다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가도 되나? 일동제약 홀딩스로 상한가 같거든요. 맞아요. 예.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예. 결국에는 이게 상한가 간 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이 당뇨 치료제로 쓰이던 기전에 대해서 이 비만 치료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빅트렌드로 느끼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시세 마감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GLP-1이라고 해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인데 체내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는 그런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고비, 마운자로와 동일한 수용체에 작용하는 계열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계열 대사성 질환의 신약 후보 물질이 국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상 1상 시험 계획에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이런 시장에서 상한가를 보내버리는. 그러니까 일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3상 가도 사실은 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관건은 아까
이 위급이랑 같은 그런 계열로 맞아요. 그렇죠. GLP-1이란 그게 이제 포인트고 그 얘기면 좀 더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앞으로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동제약 관계자가 한 얘기는 상업화 추진 그리고 권리 확보 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선점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쪽들에서 특허를 등록하고 출원을 마친 상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수의 글로벌 제약 기업들하고 기술 수출 이런 것 관련해서 파트너십에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조금 더 진행 상황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동제약이 예전에 그런 이력도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예. 먹는 코로나 예. 치료제로 해서 구강용으로 이제 먹는 치료제 하면서 시오노기였나요? 일본 제약하고 같이 했었던 그런 이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일단 국내 일상으로 갔다라는 건 뭐 사실 못 가는 업체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먼저 앞서 나가는 업체들이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고 아직은 일상이다라는 부분에 주가 변동성도 여러분들은 조금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잖아요, 그죠? 바이오는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제 바이오는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관심 있더라도 그렇게 막 뛰어들어갔다는 고생한다는 걸 알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요. 제약 바이오는 어쨌든 간에 시장 전체가 조금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됐는데요. 네네. 제약 바이오는 이제 신약이 중요하고 또 이제 글로벌 제약 학회 일정 이벤트 이런 게 중요한데 그렇죠. 보통 1월에 JP모건 컨퍼런스가 있고 맞아요. 예, 올 뭐 가을에도 뭐가 있나요? 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일단은 이게 바이오가 투자가 참 어렵지만 꿈을 쫓는 투자자들은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꿈만 쫓기보다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학회 일정들 이런 것들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어떤 기업들이 또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9월에 당장 이번 주에 세계 폐암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된 게 요즘에 우리 굉장히 뜨거운 의료 AI 루닛이 여기에서 발표를 해요. 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주가가 꺾이지 않고 정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좀 무섭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저기 이제 증자 이슈 이런 맞아요. 수급 이슈 네. 그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꼭. 유상증자에도 네. 대주주가 일단은 참여를 했다라는 네. 부분은 또 긍정적으로 봐요. 그렇긴 하죠. 주가가 예. 잘 가고 모멘텀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도 긍정적인 요인들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릿지바이오도 여기에 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에 또 유럽 소아 내분비 학회 이게 있고요. 10월에는 유럽 종양학회가 있어요.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기업들이 항암 신약을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빅트렌드입니다. 이것도요. 그런데 이런 쪽들에서 결과 발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여기 행사에 참여했던 곳들이 셀트리온, 에이비온, HLB, ABL 바이오, 네오이뮨텍 이런 쪽들이 했었거든요. 그때 주가들이 조금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참여 기업들 리스트 나오면 잘 체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유럽 당뇨학회, 당뇨가 또 요즘에 그 비만 치료제까지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쪽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츠하이머 임상학회, 이것도 얼마 전에 또 그것과 관련해서 알츠하이머라던가 치매 관련돼서 굉장히 좀 주가들의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같이 체크하실 때 11월, 12월에도 많습니다. 면역치료학회, 미국 안과학회, 미국 류마티스학회, 미국 심장학회, 그리고 12월에는 미국 뇌전증학회. 이게 전부 다 지금 앞에 어느 나라에서 열리죠? 미국이에요. 미국이네요. 네. 그만큼 세계 최대의 의료 시장이고 미국에서 우리가 열리는 주요 학회들에 대해서는 일정을 바이오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뭐 학회 참여한다는 얘기만 가지고 주가가 빵빵 그랬었죠. 올랐다가 조금 네. 지나니까 거기서 주요 발표하는 기업, 맞아요. 그죠? 네. 요즘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높아지죠. 참여만 해서는 이제 안 되고요. 그럼요. 자, 그럼 제약바이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셀트리온 합병 관련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셀트리온도 좀 지지부진하고 맞습니다. 제약바이오 전략하고요. 관심주 뭐 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볼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이 네. 완벽하게 다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또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꺾였던 물가 CPI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들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 그리고 환율은 1,330원을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의 이런 특징 섹터로만 바이오 중에서도 돈이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이제 핫한 게 비만 치료제죠. 관련주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 펩트론, 인벤티질의 워낙에 유명했던 종목들이죠. 거기다가 오늘 또 올릭스가 불을 뿜었습니다. 이렇게 비만 치료제, 아까 말씀드렸던 일동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매출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당뇨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이 이쪽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출과 이런 부분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 점점 더 경쟁 약물들이 많아지고 양산이 되면서 가격이 조금씩 저렴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비싸서 접근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이거 쉽게 약 뺄 수 있다네 라고 하면서 체중 조절할 수 있다네 라고 하면서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올릭스. 네, 올릭스라는 이제- 종목도 같이 오늘 또 움직였어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 묶어서 같이 관련주 동향으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오는 일단은 뭐 말씀 항상 드리지만 변동성에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빅 트렌드가 잡혀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테마 조금 묻었다라고 해서 우르르 올라가는 바이오의 테마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쪽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약 기반의 캐시카우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신약이라던가 R&D 투자, 기업 인수, R&A 합병, M&A 같은 쪽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안정적일 것 같고요. 더 안정적인 거 찾으시는 분들은 일단은 지금 조금은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지만 CMO, CRO 이런 쪽으로 해서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도 제약주 플러스 바이오의 투자가 대안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을 쫓는 산업이다 보니까 꿈을 좀 팔아먹는 인간들이 또 있습니다. 있어요. 그죠? 바이오가. 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건데 뭐 그 변동성은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고 비만 치료 관련된 모멘텀에서 바이오 투자 전략 살펴봤고요. 다음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